반갑습니다. 투자학개론 멘토 네버로스입니다. 제가 오늘도 내일의 급등주 타점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볼 종목은 일진전기 그리고 신일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열돔 현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폭염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런 테마들을 거래를 할 때 항상 회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지속 가능한 테마가 아니면 매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비중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윤석열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초입 부분, 이런 거를 1차 상승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떨어질 때 기본적으로 낙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차 상승이었고 여기가 2차 상승인데, 본격적으로 무더위라는 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일진전기에서 블랙아웃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신일전자 같은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실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테마주들을 거래할 때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주도 세력들 또는 특정한 집단들이 많은 돈을 사용해서 올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로직,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하나의 루틴이에요. 근데 같은 루틴을 적용하더라도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같은 것들은 뭐가 있죠? 이렇게 폭염 관련주랑 다른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예비 경선부터 해가지고 실제 대선까지도 앞으로 남은 이렇게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폭염 관련주 실제로 우리가 블랙아웃 될 확률이 있나요? 블랙아웃이 될 확률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거니와 우리가 지금부터 폭염이 며칠까지 간다는 것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는 것들은 상당히 테마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길어요? 폭염이 길어요? 길어봐야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처음부터 내가 비중을 좀 낮게 거래를 해야 되는 테마이구나, 테마의 크기가 작구나, 시장의 주도주나 어떤 대선 테마주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여기에서 거래대금만 2,700억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비중을 작게 줄여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물론 이렇게 제가 어떤 특정한 기법들의 라인들을 만들어서 항상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지지와 저항들이 상당히 이런 라인이고 고점 1%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일기예보가 맞지 않거나 또는 특정한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블랙아웃 별거 없네, 폭염 별거 없네, 이렇게 해서 그냥 혹시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급락을 막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내가 이 테마에는 좀 비중을 실어야 되겠다, 이 테마는 비중을 좀 낮게 거래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종목 선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 또한 종목 선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절대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벌거나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6월보다 거래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7월 초보다도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들이 반등은 짧게 나오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더 밀린다는 느낌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걸 찾을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이 원래 수익이 많이 날 때, 수익이 많은 아닌 시기에 거래하던 비슷한 테마군들인가? 시장이 그렇게 좀 핫한 느낌이 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만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안 나올 때는 대다수의 테마주의 종목들이 한 번씩 더 밀려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묘하지만 빠르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테마의 장세가 안 좋구나, 시장의 주도주가 없구나, 테마를 끌고 가는 대장주들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돈을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지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보면 2021년 1월 때보다도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지수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어떤 거래 대금이 막 터지면서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총에 그냥 어떤 특정한 종목들만이 거래되고 있고 유동성 자체는 떨어졌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보다는 좀 거래하기 좋은 장세는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아무리 테마주를 거래를 하더라도 절대로 지수를 그냥 벗어가는 주식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매매의 원칙을 지키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일전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전자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내면서 거래대금까지 터져줬습니다. 그죠? 6천억이란 거래대금은 상당히 큰 거래대금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여기서 유통 물량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신일전자가 진짜 이 폭염 때문에 수혜를 봐봐야 얼마나 많은 수혜를 볼 거냐는 겁니다. 이 주가가 2,000원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한 50%가 올라왔는데 그럼 시가총액이 50%가 올라갔다는 것은 한 700억? 600억 정도는 올라갔다는 건데 이 잠깐 더웠다고 해서 순수익이 600억을 신일전자가 버냐는 거죠.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시장의 매기가 쏠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 항상 상한가가 올라가고 나서 뭐 떨어지는 주식들을 많이 거래를 하는데 항상 다음날 고점은 올라가죠. 고점은 올라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상한가의 머리 위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한 왜냐하면 좀 공격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최소한 이 부근대 정도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있는 부근대를 노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항상 이게 지지와 저항, 이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됐던 부분들이 돌파를 하고 나면 제가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이 신일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종목이 만약에 계속 상승해서 이 구간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종목들 중에서 시나리오에 들어온 것들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종목들의 예시일 뿐이지 모든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데서 한 마이너스 6, 7% 구간대면 또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설정되는 구간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다면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했을 때 3에서 5% 수익 구간이 안 나올 리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의 대장주들을 거래했을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염 관련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테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거래를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신일전자나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거래할 종목이 일진전기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으로 차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전약품 같은 종목들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막 상따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래대금 많이 터졌으니까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뭐 거래 다음날 눌림을 매매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절대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전약품 같은 게 아무리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줄지언정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앞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종목들에 물렸던 한들이 여기 서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종목이 올라오기만 기다렸다가 아이고 본전 주네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종목들이 강력하게 빠지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래하실 때 이렇게 국전약품처럼 역배열해서 올라오는 시장의 주도주, 뭐 호재가 있는 주식들, 테마의 대장주들 거래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앞에서 노는 정배열의 주식들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종목이 빠져도 분할 매수를 하건 뭐 소위 말해서 존버를 하더라도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테마가 약간 연속성이 있고 집단 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꼭 거래하셔라. 정말로 이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지키냐 지키지 않냐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로 많은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자기 예수금이 작다고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 그냥 사실 때 막 이래요. 막 500씩 그냥 막 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예수금이 작으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주식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10년, 20년을 하신 분들 빼고는 자기 예수금의 50%, 40%를 한 번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5에서 10% 내의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야, 5에서 10% 매수해가지고 언제 돈 버냐? 아니, 언제 돈 버냐뇨. 단기 매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꾸준하게 작은 수익들을 모아가지고 월 단위로 봤을 때 월에서 한 5에서 10% 정도의 계좌를 만들면 상당히 매매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1년이 됐을 때는 한 60%에서 70%가 되는 거고, 또 그게 연 단위로 됐을 때는 복리가 돼서 계좌가 불어나는 개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당장에 뭐 몇 번 거래해서 몇 달 거래해서 3,000만 원 만들고 4,000만 원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허상과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던 분들은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도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초보자분들은 3에서 5% 내외의 예수금을 넘지 마시고요. 본인 예수금 대비 조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5에서 10%면 충분합니다. 5에서 10% 정도로 거래하셔도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금에 있어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찾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브로스였습니다.